20년의 울타리를 넘어서며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여야 한다. 그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어브렉서주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마주한 이 문장이 내 가슴을 울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때 나는 20년간 쌓아올린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업무를 반복하며 살고 있었다. 월급은 정확히 매달 25일에 들어왔고 연차도 예측 가능했으며 주변 사람들은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안정이라는 껍질 속에서 나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매일 아침 알람 소리가 감옥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도 나와 똑같이 생기 없는 표정으로 어딘가로 향해 가는 모습들이었다. 괜찮아. 이게 어른의 삶이야. 스스로에게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주말이면 잠시 숨을 쉴 수 있었지만 일요일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울감.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들어낸 아래 정체였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지만 동시에 나를 진짜 내가 되지 못하게 가두는 투명한 감옥. 어느 날 우연히 행정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사람들의 복잡한 행정 업무를 도와주고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일.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오래전 잊고 살았던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세계를 파괴하기까지.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만류했다. 20년 경력을 버리고? 미쳤어?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고? 현실을 봐. 안정적인 직장을 왜 때려쳐? 그들의 말은 모두 옳았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 합리성이 내게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이 모든 당연함들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안정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파괴해야 했다. 나이 들어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면 안 된다는 편견을 파괴해야 했다. 20년 경력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파괴해야 했다. 무엇보다 현재의 나라는 정체성 자체를 파괴해야 했다. 알을 깨뜨리는 순간 사표를 낼 때 손이 떨렸다. 그동안 나를 정의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명함에 적힌 직함도, 매달 들어오던 월급도, 회사라는 소속감도 모두 사라질 것이었다. 행정사 공부를 시작했다. 40대 중반에 시작하는 새로운 공부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암기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때로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 절망스러웠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공부하는 매 순간이 설렜다. 새로운 법률 조항을 이해할 때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파악할 때마다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20년간 잊고 있던 배우는 기쁨을 다시 느꼈다. 들쭉날쭉하지만 진짜인 삶. 행정사가 된 지 이제 몇 년이 흘렀다. 솔직히 말하면 수입은 들쭉날쭉하다. 어떤 달은 예상보다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달은 걱정이 될 정도로 적기도 하다. 매달 25일에 정확히 들어오던 월급의 안정감은 더 이상 없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중학교 여학생의 지적장애 승인 판정권이었다. 승인과 불승인의 경계선에 있는 미묘한 사안이었다. 공단에서는 일상생활 능력이 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확신했다. 이 아이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안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상세한 학교생활 기록을 받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를 가르쳤던 모든 선생님들을 인터뷰했다. 수업 참여도, 친구들과의 관계,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까지 세세한 부분을 문서화했다. 부모님의 일기장, 의료기록, 심지어 아이가 그린 그림까지 모든 것이 증거자료가 되었다. 행정심판에서 그 모든 자료를 제시했을 때 위원들도 놀라워했다. 결국 인용 결정을 받았고 그 아이는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동료 행정사들과 노하우를 나누게 되었다. 현재는 공정거래와 산업재해 분야에서 현직 행정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실에서 만나는 동료들의 진지한 눈빛을 볼 때마다 내가 혼자만의 성장이 아닌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낀다. 이런 사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에서 핵심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나요? 하고 묻는 그들에게 내가 밤새워 고민했던 경험들을 전수할 때 나는 또 다른 의미의 보람을 발견한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것은 사실이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사건을 만날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만의 어브렉서즈를 만나다. 데미안에서 말하는 어브렉서즈는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하는 절대적 존재다. 내게 어브렉서즈는 안정과 불안정, 성공과 실패, 두려움과 용기를 모두 아우르는 내면의 목소리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후회하지 않아? 나는 대답한다. 후회할 게 뭐가 있어? 난 드디어 진짜 내가 되었는걸. 물론 쉽지 않은 길이다. 때로는 경제적 걱정에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워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불안정함조차 내가 선택한 삶의 일부다. 예측 가능한 안전함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 불확실하지만 생동감 넘치는 삶을 택했다. 당신의 알은 무엇인가?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알은 혹시 당신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울타리가 사실은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변화는 무섭다. 알을 깨뜨리는 순간의 고통과 불안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그 순간을 넘어서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매일이 새롭고 매 순간이 의미 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 그 앞에는 무한한 하늘이 펼쳐진다. 당신도 용기를 내어 당신만의 하늘을 향해 날아보라. 당신만의 어브렉서즈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